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18장 5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액테니아 마을에 20개의 사과 과수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에 20개의 사과 과수원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개의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과는 개당 국제 가격. 이게 국제시장에 이렇게 가격에 맞춰서 거래가 된대요. P가 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각각의 방정식은 생산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 여기서 원래는 총수입 관련된 거, 총생산이죠.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나타낸 거를 노동으로 이제 MPL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분하는 거야. 요거를 미분하면 한계 생산. 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아예 미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100-2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임금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세요. 원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뭐에 대한 함수로? 임금 W로 표현하세요. 이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MPL과 W가 같을 때 최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W 그리고 MPL 이거에서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만큼 고용이 딱 결정돼요. 그래서 최적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W고 MPL 여기 보시면 100-2L 이렇게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임금이냐면 요게 P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원래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질 임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괜히 이렇게 설명드리나 실질 임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관심사가 명목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질 임금 변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명목임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게요. 명목임금. 그러니까 실질임금은요. 우리가 이제 요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대문자로 나타낸 명목임금을 P로 나눠준 걸 실질임금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명목임금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대문자 W로 쓰시고 그리고 P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P 곱하기 MP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같은 데 가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썼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볼게요. P가 2, 얘를 집어넣어요. 2. 오케이. 그 다음에 MPL 여기 주어졌습니다. 200-2L 얘가 100이네요. 100. 죄송해요. 100-2L 이렇게 있는 거죠. 끝!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 200-4L 이렇게 되는 건데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W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니까 요거를 W로 표시를 하는 거지만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다 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L로 정리를 합니다. L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동의 수요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면 4L은 200-W 하고요. 4로 나눠주니까 50-4분의 1 W.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를 구했는데 여기서는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원래 거기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지금 20개 사가 과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과수원에 대한 노동 수요를 나타낸 거야. 그럼 우리 저 앞에 수요 공급할 때 개별 기업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걸 시장 전체 수요를 하려면 대문자로 쓸까요? 수요를 나타내려면 이걸 서메이션 하는 거지. 개별 수요를. 근데 이제 마을이 지금 똑같은 마을이 과수원이 마을에 똑같은 과수원이 20개 있다 그러면 이 서메이션이 2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50 마이너스 4분의 1 W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여기 1000 마이너스 50 W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그렇죠.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전체 수요 방정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자, B번 문제 볼게요. 자, 마을에는 200명의 근로자가 있대요. 노동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뭐야? 완전 비탄력적이다는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 뜻입니다. 얘는 수직이다. 오케이? 근데 200명으로 수직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노동 공급이 20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200 여기가 노동 공급 임금 이렇게요. 대문자야. 지금 명모임금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요. 네, 됐죠? 자, 임금은 얼마로 결정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에 대한 수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노동의 수요는 아까 1000-5W 이렇게 됩니다. 노동에 대한 시장 전체 수요는 1000-5W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은 2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결정될 거야. 균형 임금 이렇게.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노동의 지금 고용이 지금 근로자가 200명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같아지는 거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럼 노동의 공급은 200이고요. 노동의 수요는 1000-5W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5W는 800 이렇게 되니까 W는 160 이렇게 됩니다. 160.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임금이 시장 전체에서의 임금은 160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임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고, 자, 여기 보시면 각 과수원에는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겠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200명이라니까 200명. 근데 여기서는 각 과수원이 지금 20개의 과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각각의 과수원에서는 근로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고용된 근로자는 개별 과수원 I라고 할까요? 그럼 전체 200명인데 과수원이 20개 이렇게 있으니까 10명씩 고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수원의 이유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잘 보시고 요 지우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각 과수원의 이유는 이렇게 쓸게요. 이유는 자, 우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야 되는 거잖아. 총수입은 P 곱하기 몇 개를 생산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총비용은요. 근로자 몇 명 채용했는데 임금을 얼마 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는 여기 주어져 있어요. 2달러에 주어져 있으니까 2달러 이렇게 되고요. 자, 근로자들이 몇 명이 지금 채용이 됐어? 지금 개별 과수원에는 근로자들이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2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근데 20개의 과수원이 있으니까 10명이 채용됐죠. 그러면 10명의 근로자가 채용돼서 Q! 요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00 곱하기 10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앞에 계산했습니다. 임금은 전체 시장에서 W 이쪽에다 구했었죠? 160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용은 얼마라고요? 여기 10명 요거 L이 10 이렇게 됩니다. 요거 푸시면 되겠죠? 요거 푸시면.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총수입은 2 곱하기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수입은 1800 이렇게 되고 총비용은 여기 160의 임금을 10명을 고용해서 주게 되는 거야. 그럼 16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800에서 1600 빼니까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각 과수원의 이유는 2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마을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지금 요 200에다가 20개가 있으니까 마을 전체는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뭐 각 과수원 이렇게 있으니까 요까지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사과의 가격이 4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 근로자의 임금과 과수원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노동의 고용량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노동의 공급이 200명 이렇게 있단 말이야. 노동의 수요가 있고요. 이게 P 곱하기 MP LP 제로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 이거는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는 건데 임금이 얼마였습니까? 임금이 160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뭐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과의 가격이 4달러로 올라가면 이 P가 이전에는 2달러였었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장 전체의 노동의 수요는 P1 곱하기 MPL. 자, 근로자의 뭔가 생산성은 변하는 게 없어. 생산함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뭔가 기술 진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뭔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100이 200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자, P만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요게 2달러였어. 2였었는데 얘가 4달러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2배 올라갔죠? 그러면 고용량은 그대로 200이고요. 얘가 4달러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때 임금은요. 당연히 300, 2배가 되는 2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똑같이 풀면 되지. 앞에 본 것처럼 요거 4 곱하기 MPL 요거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저기 노동의 공급 얘는 얼마라고? 200이잖아. 200 이렇게 하면 고용량과 임금 그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A번, B번 문제에서는 여기가 균형이었으면 C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된다? 320으로 2배 올라갔고요. 과수원의 이윤은 어떻게 된다? 이윤도 그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2배가 올라가. 왜냐면 여러분 이윤 잘 볼게. 앞에 이윤 함수 이렇게 쓰면 P 곱하기 MPL이잖아요. MPL 이렇게 오케이? 빼기 이쪽이 총 비용이잖아. W 곱하기 노동의 투입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이 고정돼 있어. 뭐가 고정됐냐면 얘 고정돼 있죠. MPL.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노동 채용하는 거 개별 과수원은 전체 근로자가 200명이니까 20개 있어서 10명 채용하는 거. 그거 변함없어. 얘 그대로 가만히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P가 2배로 올라갔어. 2달러였는데 4달러로 P가 2배 상승했어요. 2배로 상승. 이해 가시죠? 이전보다. 임금이, 명목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서 생산성 그대로인데 2배로 상승.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P도 2배 올라가고 W도 2배 올라가고 고용이나 실질 변수는 다 변함이 없지만 얘네들이 2배씩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이윤보다 여기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2배, 직관력을 좀 키우세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과수원의 이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이윤은 200달러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직접 계산하게 되면 가격이 2배 올라가서 얻게 되는 이윤은 역시 2배로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400달러로 2배 증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사과의 가격은 다시 2달러라고 합시다. 그냥 원래 2달러였는데 2달러로 돼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과수원의 절반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 절반이 피해봤다는 것은 뭐 20개에서 10개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고 개별 과수원들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절반이 피해봤다는 거야. 마을 전체. 그러면 과수원의 수가 절반으로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과수원의 수는 20개 그대로인데 과수원의 수확량 있잖아. 과수원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근로자들의 임금하고요, 남아있는 과수원, 이 남아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출제 취지는 과수원의 절반 수가 아예 날아간 요 경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반토막 나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근로자들은 200명 그대로 있는데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있었다가 임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노동의 공급 200명, 노동의 수요 이렇게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 160 이렇게 되겠죠? 반토막만 나게 됐어. 그래서 반토막으로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가 거기 보시면 얘가 한계 생산이 반토막이 나서 얘가 어떻게 해요? VMPL 해서 가격은 그냥 2달러 그대로 똑같습니다. P 곱하기 저기 나와 있는 100-2L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반토막 나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과수원이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노동의 수요 그걸 다시 이용해서요 반토막으로 나게 되니까 50 마이너스 노동의 수요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토막 나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로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시장 전체로 할게요. 시장 전체. 시장 전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지웁시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서메이션 해가지고 개별 과수원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20 곱하기 여기요. 노동의 수요가 저거지.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입니까? 50 마이너스 4분의 1 W. 요게 노동의 수요야. 우리 A번에서 구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VMP의 L은 W로 해서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L로 바꿔준 거야. 요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 하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10으로 줄었어요. 자, 지금 포인트가 요거야. 절반이 피해를 봐서 원래 과수원 수가 20개 있었거든요. 20개의 과수원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수원 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시장 전체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이걸 반영해서요. 곱하기 여기는 똑같아. 따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4분의 1 W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이게 500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2.5입니까? 2.5 W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균형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꼴 200하고 같도록 놓고 푸시면 얘가 1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어. 얘가 이전의 임금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과수원은 몇 명을 채용하게 됩니까? 200명의 근로자인데 마을에 과수원의 개수가 10개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 그러면 요 10명이 10개의 과수원이 있으니까 200명의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채용된다라고 하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각 과수원에 10명씩 채용이 됐는데 이제는 20명씩 채용이 됩니다. 대신 임금이 떨어지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개별 과수원은 자,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200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200명이니까 20명씩 채용을 합니다. 고용을 합니다. 고용하고 대신 20명을 다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임금은 하락하는 거죠. 임금은 160에서 120으로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남아있는 과수원들의 이윤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 생각하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좀 복잡해요. 이 스토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과수원이야. 남아있는 과수원의 이유는 이렇게. 자, P 곱하기 Q 이건 똑같습니다. Q 똑같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과의 가격은 그대로 2달러에 지금 여기 계속 다시 되돌아갔으니까 2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Q 있잖아. Q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근로자를 몇 명 투입하니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명을 채용합니다. 오케이. 2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과수원이 10개로 반토막 났잖아. 그래서 하나의 과수원 입장에서는 20명을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20을 집어넣으면 얘는 100 곱하기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입니까?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노동자들, 채용 근로자들은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윤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총 수입은 3,200 나오고요. 빼기 여기 나와 있는 총 들어가는 비용은 2,400. 120 곱하기 20입니다.
2,400 이렇게 돼서 이유는 800달러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마을 전체의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 마을 전체 소득 입장에서는요. 32,000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2,000달러. 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과를 팔았어. 사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개당 이윤이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당 이윤이 여기 보시면은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800 곱하기 자 사과 여기 과수원이 몇 개라고? 20개인데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과수원 수가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마을 전체라고 쓸게요. 마을 전체의 소득이라 할까? 이윤이라고 할게요. 이윤은 자 여기 보시면 개별 과수원이 800의 이윤을 얻는데 그런 과수원이 10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일을 했잖아. 노동소득을 벌잖아. 얼마 번다고? 임금이 120. 근데 근로소득은 몇 명 채용했습니까? 200명이 일을 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과수원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자본이라고 할까요? 자본소득.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윤이야. 그리고 요거는 근로소득.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창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소득이 약간 이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윤에다가 일을 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얻게 되는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윤이라고 하면 그렇고 마을 전체의 마을 전체의 총소득 이렇게 쓸게요. 총소득. 우리 나중에 거시경작으로 가면 국가 전체의 소득을 국민소득이라 하는데 거기에서는 노동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에 따른 소득, 이윤, 지대 이걸 다 합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물어봤어요. 좀 약간 좀 과하게 들어간 측면이 있어. 그냥 여기에 과수원의 이윤은 어떻게 되니? 거기까지만 좀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이 20개 존재하는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과 각각의 나타내는 개별 과수원들의 이윤 그거 푸는 문제인데 잘 좀 천천히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딸린 문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